나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온통 황금빛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흙벽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바닥을 이루고 옥으로 만든 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는데 손목에 무언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황금 팔찌. 아름답지만 차갑고 무거운. 일어났느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황금 용포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별처럼 빛났고 얼굴은 인간의 것이라 하기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곳에서 살 것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상계다. 천상계요? 그렇다. 그리고 나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순덕, 조선 땅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32살 과부입니다. 남편은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에게는 7살 아들 민희와 5살 딸 소희가 있습니다. 가진 거라곤 낡은 오두막 하나와 작은 밭대기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요리 솜씨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밥 맛있어.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매일 아이들이 그 말을 해줄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 솜씨가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이웃 마을 잔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아, 이번 마을 잔치 음식 좀 맡아줄 수 있겠니? 마을 어른이 부탁하셨습니다. 제가요? 저 같은 게. 내 음식 솜씨는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니. 제발 부탁이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전, 식혜. 재료는 변변찮았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갈비찜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뼈에서 살이 녹아 떨어지는데. 잡채가 이렇게 윤기가 흐를 수가. 된장찌개를 먹는데 눈물이 나네. 왜 눈물이 나지?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를 넘어 전라도까지. 충청도 청주 마을의 손끝에서 마법이 나오는 여인이 있다더라. 그 여인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더라. 밥 한 그릇을 먹었는데 사흘을 굶어도 배가 안 고팠다더라. 물론 과장된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썰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풀어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계란말이다. 민희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새벽이잖아. 에이, 어머니는. 소희가 오빠 옆에 앉아 밥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였지만 얼굴은 30대처럼 젊어 보였습니다. 옷은 검소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다 밥 냄새가 너무 좋아서. 염치 없지만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 예. 들어오세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추운 겨울에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마침 아침을 짓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주방 쪽을 바라보는데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옥이라고 부르시오. 옥이라니 이상한 이름이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2가지. 별거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소박한 거지만 맛있게 드세요. 남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입에 안 맞으세요? 다른 거 드릴까요? 잠깐만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됩니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된장찌개 어떻게 만드셨소? 그냥 보통으로 만들었는데요. 보통이 아니오. 남자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또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계란말이에요. 그냥 계란 풀어서 부친 거예요. 하지만 이 맛은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날 이후 그 남자 옥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뭘 만드셨소? 오늘은 콩나물국이요. 남자는 매일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 침묵하고 놀란 표정을 짓고 아이들도 그 남자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옥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그래 미나. 우리 어머니 밥이 맛있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미니가 좋아했습니다. 거봐요. 제가 맨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남자는 아이들에게도 다정했습니다. 미니가 글자를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줬고 소희가 넘어지면 일으켜줬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옥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순덕 씨 할 말이 있소.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사실.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예요?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소.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다음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희의 생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내 생일이야. 그래, 우리 소희 5살. 미역국 맛있겠다. 상을 차리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옥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소희 생일이라 미역국 끓였어요. 순덕 씨.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어제 말하려 했던 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 남자가 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검소한 옷이 황금 용포로 변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얼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는 옥황상제다. 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음식 솜씨가 천상계까지 소문이 났다. 직접 맛보고 싶어 내려왔지.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 음식은 천상계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너를 천상계로 데려가야겠다. 예.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하늘의 명이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미니야. 소희가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니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가지마. 어머니 가면 안 돼. 저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걱정 마, 걱정 마. 하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황상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황금빛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천상계에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주방이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구경도 못한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요리를 하면 된다. 옥황상제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늘의 명이니. 여기에 부족한 것은 없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니야. 소희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천상계의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인간 세상에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미니 생각이 났습니다. 된장찌개는 뚜껑을 열면 안 돼, 미나. 뚜껑 열면 맛이 달아나. 계란말이를 부치면서 소희 생각이 났습니다. 소희야, 계란말이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말아야 해.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음식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옥황상제가 들어왔습니다. 다 됐느냐? 예. 그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맛은 인간 세상에서 먹던 것과 달랐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와 다르다. 왜 다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알아챘습니다. 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던 것을. 그리고 밥상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밥은 먹었을까? 점심에 요리를 하면 소희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추운데 따뜻하게 있을까? 밤에 잠을 청하면 아이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어머니, 꿈속에서 아이들이 울며 나를 찾았습니다.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니야, 소희야, 엄마 여기 있어.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깨어나면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팝상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또 울었구나. 울지 말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옥황상제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으냐? 예.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요. 옥황상제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온 것이 잘못이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옥황상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00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미안함. 하늘의 법도에 따르면 천상계로 데려온 인간은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폐하, 왜 그리 어두운 얼굴이십니까? 측근 성관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매일 운다. 자식 때문이겠지요. 그렇다. 하지만 법도에 따르면 법도. 옥황상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법도가 사람의 눈물보다 중요한 것인가? 성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의 음식을 먹고 싶었던 것은 행복함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 여인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다. 옥황상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법도를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순덕아. 옥황상제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허락하겠다. 무엇을요? 옥황상제가 말했습니다. 매일 자정이 되면 너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 하늘의 법도에는 어긋나지만 내가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요?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아이들에게 내가 천상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선 안 된다. 예? 그리고 새벽닭이 울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 시간을 어기면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는 옥황상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다. 일어나라.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도 뭔가를 참는 것처럼 그날 밤 자정
제 몸이 황금빛에 휩싸이더니 어느새 익숙한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흙 냄새, 나무 냄새, 집 냄새. 인간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니와 소희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나, 소희야.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니는 자면서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손을 펴보니 제가 만들어준 작은 천 인형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아이를 번갈아가며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왔어. 아이들은 잠결에 웅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응, 엄마야. 자. 저는 밤새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고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머리카락을 쓸어줬습니다. 그리고 새벽 닭이 울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사랑의 미나, 사랑의 소희야. 황금빛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다시 천상계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옥황상제가 밥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눈물이 없구나. 예. 음식 맛이 달라졌다. 달라졌나요? 그렇다. 더 맛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니가 눈치를 챈 것이었습니다. 소희야, 엄마 냄새 안 나? 응? 어디서? 이불에서. 어머니 냄새가 나. 소희가 킁킁 이불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짜다. 어머니 냄새야. 두 아이는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꿈이 아니었던 거야? 누가 다녀간 거야? 미니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이틀 연속 이불에서 어머니 냄새가 나자 밤을 꼬박 새우기로 했습니다. 자정. 황금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니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맞지요? 어디 있었어요? 미니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응, 엄마야. 엄마야. 저는 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왜 우리 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와요? 매일 밤 오는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옥황상제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지금 좀 먼 곳에 있어. 하지만 매일 밤 너희 보러 올 거야. 왜 낮에는 못 와요? 그건 사정이 있어. 하지만 밤마다 올게. 약속해. 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미나. 엄마도.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소희가 잡았습니다. 내일 밤 또 올게. 약속해. 꼭이요? 꼭이야.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늦었어요. 미안해, 미나. 오는데 시간이 걸렸어. 소희가 어머니 기다리다가 울었어요. 소희야, 엄마 왔어. 소희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옆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분명 최씨댁인데 그 집은 어미가 죽고 아이들만 있을 텐데.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밤 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도 분명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자 목소리가. 할머니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담벼락 너머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저 여자가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던 최순덕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후다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최순덕이 밤마다 나타난대요. 귀신이야. 귀신.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해. 어서 무당을 불러야 해. 저는 그 소문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자정이 되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민희와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저 오늘 서당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민아. 소희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나는 오늘 밥을 혼자 차렸어요. 우리 소희가? 어떻게 만들었어? 계란말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소희야. 정말 잘했어. 세 사람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불빛이 나와. 맞아. 매일 밤 여기서 불이 켜진다고. 횃불빛이 창호지 문에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저는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횃불 빛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10명 남짓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공포를. 저 여자야. 귀신이야. 죽은 최순덕이 맞아. 아이들 옆에 귀신이 붙었어. 어서 무당을. 아니에요.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귀신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예요. 저리 비켜라, 아이야. 귀신한테 홀렸어. 마을 어른이 민희를 잡아당겼습니다. 놔요.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소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귀신. 물러서. 이 집에 부적을 붙여야 해.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방울을 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잡기야, 물러서라. 이 집을 떠나라. 저는 귀신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어머니예요. 귀신치고 귀신 아니라는 귀신이 어딨나. 물러서라. 어머니, 어머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민희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민희를 꼭 안았습니다. 민아, 소희야. 엄마야. 엄마 맞아. 어머니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황금빛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렸습니다. 순덕아.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순덕아, 돌아오너라. 상제님, 약속이 깨졌다. 세상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으니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다. 하지만 법도다. 저는 두 다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다고? 민희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요. 제발요. 소희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나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민아, 소희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저 아이들 어머니구나. 마을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귀신이 아니었어. 저 아이들 어머니인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금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나, 잘 들어. 어머니, 오빠가 동생 잘 지켜줘야 해. 알겠지? 어머니 가지 마요. 엄마 말 들어. 미나, 넌 강한 아이야. 누구보다 강해. 저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 소희야. 어머니. 밥 잘 먹어야 해.
계란말이 혼자 만들 줄 알지? 오늘 어머니한테 보여줬잖아. 어머니 없으면 밥 먹기 싫어요. 먹어야 해. 밥을 먹어야 살지. 알겠지?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엉엉 울었습니다. 황금빛이 제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사랑해. 어머니, 많이 많이 사랑해. 어머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황금빛이 완전히 저를 감쌌습니다.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아이가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천상계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 어머니 가지 마요. 미니의 목소리. 으아. 저는 바닥을 손으로 치며 울었습니다. 옥황상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저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미안하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법도를 어길 수 없다. 나도 알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아이들이 불을 밝혀두는 걸 알면서도 그냥 뒀어요. 그게 결국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황상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인간 세상이 보였습니다. 작은 오두막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을 것이다. 내가 지켜볼 것이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요? 그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옥황상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죄책감. 1000년을 넘게 산 옥황상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았습니다. 인간 세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오두막 안에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미니가 소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지쳐서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미니는 일어나 어머니가 쓰시던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미니는 앞치마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동생이 깰까봐. 새벽이 되었습니다.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오빠. 응. 어머니. 진짜 간 거야? 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화덕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뭐해? 밥 해야지. 내가? 어머니가 그랬잖아. 밥 잘 먹어야 한다고. 작은 손으로 계란을 깼습니다. 소희야, 계란말이 만들 수 있어. 어머니가 가르쳐줬어.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풀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말아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란말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모양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어머니 것과 똑같았습니다. 소희가 오빠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 어머니가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 미니가 계란말이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소희야. 왜? 어머니 맛이야. 소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줬으니까. 두 아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구름 위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민희는 20이 되었고 소희는 15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시댁 남매가 만든 음식은 왜 저렇게 맛있지? 민희가 끓인 된장찌개 먹었는데 눈물이 났어. 소희가 만든 계란말이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음식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머니가 매일 밤 자정마다 전해준 손맛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부뚜막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잡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요. 맛있게 됐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소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느껴져요, 어머니? 저는 오늘도 요리를 합니다. 아이들을 볼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 민희를 생각합니다. 계란말이를 부치면 소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음식에 담겨 어떻게 전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이 오늘도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가르쳐준 손맛으로, 제가 담아준 사랑으로. 옥황상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 알아요. 보고 싶지 않으냐?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매일요.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는 한 저도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제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옥황상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불빛이 2개 켜져 있었습니다. 민희와 소희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의 음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니까요. 저는 오늘도 요리를 합니다. 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느낄 수 없지만 전해지는 사랑을 담아. 밥 한 그릇에,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말이 아니라 손맛으로, 눈빛이 아니라 음식으로. 곁에 없어도 기억 속에서 영원히.